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 앞서 대한노인회장 김오일이 김은경 위원장의 사진에 따귀를 때리는 폭력 행위를 저지른 바 있습니다. 이에 이해식 의원은 명백한 폭력 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오늘 민주당의 전국 노인위원장인 최락도 위원장이 성명을 내고 이런 말을 합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세대 간의 분열을 막고 국민 통합으로 더불어민주당, 아니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정치 혁신을 이뤄내야 할 중차대한 소명을 띈 분이다. 그런 분이 자칫 큰 오해를 살 수 있는 남은 수명에 비례해 투표권을 주자는 취지의 발언은 아무리 청년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표현이었다고 해도 사려 깊지 못한 발언이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고 피땀 흘려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의 부강한 나라로 도약하는 데 기틀이 된 주역이다. 그러나 사과하러 찾아간 김은경 위원장의 면전에서 사진에다 대고 여러 번 뺨을 때린 김오일 회장의 행위 역시 변명할 수 없는 명백한 폭력이다. 김오일 대한노인회장의 언행 역시 우리 노인들의 존엄과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혔다. 같은 세대로서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사람이 나이만 많이 먹는다고 어른이 아니다. 말과 행동이 어른다워야 어른이라고 대접받고 존경받는다. 민주당의 전국노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작금의 사태에 마음을 다치신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 올리며 김오일 대한노인회장께 강력하게 촉구한다. 항복하는 장수에 목을 베지 않는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교훈이다 라고 후려쳤습니다. 김오일이 알아들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혁신위가 대의원제 폐지 또는 축소를 골자로 한 혁신안 발표를 하기로 했다가 비명계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결국에는 발표를 10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앞서 박광원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의원제 폐지는 대의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고민정 의원은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만두는 상황을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대의원제 폐지 문제를 지금 거론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대표로서의 위치를 흔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라면서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의원제에 대해서 거론하는 사람들은 당 대표가 조기에 내려오면 전당대회가 열릴 수도 있으니 거기에 대해 뭔가 준비를 해야 한다는 논리 구조가 작동이 되고 있다. 저는 같은 지도부고 또 이재명 대표 체제하에 있는 지도부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항상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주장과 반대되는 입장만을 고수하는 이 비명계들, 그렇게 기득권 내려놓는 게 어려운 것인가 봅니다. 이에 왕수박 이상민도 오늘 방송에 나가서 열심히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해야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입을 털고 있는데 시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 같은 수백 개 의원들의 청산만이 민주당 총선 승리의 지름길이라고 말이죠. 자, 한편 폭염 속 개막과 운영부실 논란 등이 끊이지 않던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결국에는 파행 국면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비판이 일자 윤석열 정부 여당은 오로지 전 정권 탓으로 위기를 모면하라고 선동을 하고 있지만 이미 예산의 70% 이상을 윤석열 정부에서 집행을 했고 사용을 했다라는 팩트가 나오면서 선동이 어려워지자 이제 와서야 힘을 합쳐 잘 마무리하자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는 짓들이 참 그렇습니다. 이에 얼마 전 국힘당에서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징계를 받았던 홍준표가 한마디 합니다. 홍준표는 이번 여름 휴가는 어제 하루 하고 취소해야겠다. 오늘 태풍 대비차 휴가를 취소하고 사무실로 복귀한다. 새만금 잼버리 사태 유감이다. 서로 상대방 탓하지 말고 무너진 국격을 다시 일으켜 세울 방안이나 힘 모아 강구해달라. 외국 청소년들을 초청해놓고 서로 책임 미루는 것은 보기 민망하다. 잘잘못 가리는 것은 사태 수습 후 재발 방지를 위해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다. 선진국에 걸맞는 수습을 하는 게 바로 국격을 바로 세우는 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지난 폭우 난리 때 골프를 쳐서 징계를 받더니 태풍 온다니 휴가도 포기하고 복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격은 윤석열이 다 망가뜨려 놓고
이제 와서 무슨 국격을 다시 일으키자며 야당의 도움을 요구한단 말입니까? 그동안 윤석열이 단 한 번이라도 야당의 말을 들은 적 있습니까? 민생 챙기는 법안에 거부권으로 일관하던 윤석열 정부 여당이 이제 와서 힘을 합자라고 말하면 네, 그럽시다 하고 도움을 줘야 하는 겁니까? 모양새를 보니까 급하기는 급한가 봅니다. 그러나 이미 대한민국의 국격은 다 망가졌습니다. 어디 국격뿐입니까? 경제는 또 어떻습니까?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민석 의원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인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두고 아주 시원하게 윤석열 정권에게 직격탄을 날렸는데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클린턴 말대로 하면은 윤석열 정부는 경제 바보 정부입니다. 머리는 부자 감세, 말은 건전재정, 현실은 세수 부족의 엇박자에 정책 교조주의가 어리석음의 전형입니다. 성장률 역대 최저, 생산, 소비, 투자, 수출, 재정, 부채의 빨간불, 경제 규모 13위로 강등, 한국만 나홀로 하락 등 경제 성적 역대 꼴등이니 전두환 노태우 정부보다 무능합니다. 최태원 회장이 대체 불가라고 한 중국 시장은 정부가 손 놓은 사이에 위축됐고 그 틈에 대중국 수출 1등이 된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자동차를 챙긴 실리도 부실합니다. 정부는 하반기에 좋아진다는 상저하고라지만 여론은 윤 정부 경제는 틀렸다는 윤저저저입니다. 가계부채, 물가, 민생 압박 쓰나미를 헤쳐갈 종합해법으로 세수대책, 중국 등 수출 여건 개선, 취약층 지원과 내수 활성화, 적극재정, 한반도 긴장 완화 등이 절실합니다. K-팝과 K-방역의 대한민국을 잼버리 한 방에 국제 망신시킨 윤 정부 실력으론 경제 우등생의 자존심이 간당간당합니다. 시행령 통치 법무부 장관, 이태원 무책임 행안부 장관, 처가 총대 국토부 장관이 다 문제지만 전면 경제 개각으로 경제정책 기조부터 전환하기를 요구합니다. 윤저저저 경제 바보 정부로 기록돼서야 되겠습니까? 주택금융 부채 공제 제도의 허점으로 매년 24만 건에 달하는 디딤돌 버팀목 대출을 받은 서민들의 건보료 급등이 많습니다. 건보 지역가입자의 실거주용 대출이 자산 증가로 간주돼서 생기는 보험료 부담을 막기 위한 이 제도의 대상에 디딤돌 버팀목 대출이 빠져 있어서입니다. 전세자금 1억 2천 대출에 건보료가 2만 원대에서 8만 원대로 뛰는 시기입니다. 민주당은 금융회사가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 주체인 디딤돌 버팀목 대출이 공제 혜택에서 빠져 있는 건강보험법 72조의 개정을 즉각 추진해서 버팀목 대출을 받은 지역 가입자들도 건보료 폭탄을 받는 불합리한 부담을 없애겠습니다. 경제와 민생, 민주당이 꼼꼼히 챙기겠습니다.